반갑습니다. 아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국민학교라는 용어부터 볼게요. 컴퓨터 자판으로 국민학교를 치고 띄어쓰기를 하려고 엔터키를 치면 국민학교가 자동으로 초등학교로 바뀝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는지 머리가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있는데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조상 중에 조선시대에 영의정을 지낸 분이 있을 때 영의정을 지냈다고 하는가요? 국무총리를 지냈다고 하는가요? 영의정을 지냈다고 하지요. 경북 상주에 상주대학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경북대학교 상주분교로 바뀌어 있습니다. 상주대학 시절 졸업생은 상주대학교 출신입니까? 경북대학교 상주분교 출신입니까? 상주대학 출신이죠. 해답이 나왔죠. 국민학교로 불리던 시절에 졸업했으면 국민학교 졸업생, 초등학교로 바뀐 후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졸업생이 되는 겁니다. 고로 저는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할 내용을 소개할게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급 급장을 했는데요. 급장이 된 과정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방송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고라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힘을 얻습니다. (1970년대) 초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학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입학 전 선행학습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한 분이거나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자식에게 한글과 구구단 정도를 가르친 후 입학시켰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억, 니은과 1, 2, 3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했습니다. 입학해서 기억, 니은 1, 2, 3부터 배웠죠. 1970년대 초 풍경인데요.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옷핀으로 왼쪽 가슴에 흰 손수건을 달고 운동장에 모여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들었죠. 왼쪽 사진에 보이지요? 국민학교 입학생의 왼쪽 가슴에 달린 흰 손수건. 가슴에 달린 손수건의 용도가 궁금하죠. 당시 콧물을 질질 흘리던 시절이었으니 콧물이 나오면 닦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콧물을 안 흘리는데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민학교 입학생들이 콧물을 질질 흘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는 시청자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끝나면 2열 종대로 줄을 맞추어서 담임 선생님이 학교 시설을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을 인솔하는데요. 갓 입학한 국민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선생님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선생님이 하나, 둘 하면 국민학교 1학년 학생들은 셋, 넷, 선생님이 병아리라고 하면 학생들은 삐약삐약을 외치면서 걸었죠. 선생님으로부터 운동장, 체육시설, 변소, 교무실,
교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1학년 교실에 들어갑니다. 저도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의자에 앉게 한 후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영이, 너 급장해.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예라고 대답했죠. 그리고는 공책에 급장을 적어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한글과 구구단을 배우고 입학한 당시 초엘리트 학생이었죠. 집에 와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급장을 하라고 하는데 급장이 뭡니까?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아마 쉬운 설명을 찾으려 한 듯 합니다. 수업 시작 전에 일어나서 전체 차렷, 선생님에 대해 경례 이렇게 말하면서 선생님께 인사하고 수업을 마치면 전체 차렷,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라고 말하면서 선생님께 인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수업 시간 전과 후에 차렷 경례를 충실하게 외쳤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중학교 교사였는데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백으로 국민학교 1학년 때 급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사진에 호롱불 아래서 공부하는 국민학교 학생이 보이죠. 저도 호롱불 아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 1974년에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요. 당시 국민학교에 입학하면 국어 시간에 기억과 니은을 약 한 달 이상 공부합니다. 그리고 단어와 비슷한 말, 반대말 이런 것을 배우는데요. 입학한 지 몇 달이 지났을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는 겁니다. 얘들아, 내일 숙제는 반대말이다. 여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알아오너라. 아버지 어머니나 언니 오빠에게 묻지 말고 혼자 생각해서 알아오너라.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의 수준에서 반대말을 찾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집에 와서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환해지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간다 안 간다, 일한다 안 한다,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렇다. 단어 앞에 안자를 붙이면 반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쉬운데 왜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네모칸이 있는 국어 공책에 자신있게 적었습니다. 안여자. 어깨를 으쓱이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급장 재영이 여자의 반대말 숙제해 왔지? 일어나서 여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말해봐. 저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예, 여자의 반대말은 안여자입니다. 저는 저의 대답을 들은 선생님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뭐랄까, 재미있다는 생각과 안타깝다는 생각이 합쳐진 묘한 표정. 지금 그 선생님을 만난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제 말을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단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점, 선생님이 이번에는 비슷한 말 숙제를 냈어요.
얘들아, 내일까지 사람의 비슷한 말을 알아오거라. 이번에도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에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알아오기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의 비슷한 말이 뭘까? 저는 문득 만화책에서 인간이란 단어를 본 기억이 났어요. 사람과 인간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뭔가 잘못하면 야 이 인간아 이렇게 꾸중했거든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좋은 말 같은데 인간은 안 좋은 말 같다. 사람 비슷한 말은 인간이 아닐 거야. 그런데 인간 이외에 사람의 비슷한 말을 찾으려니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숙제를 포기했는데요.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급장제영이 말해봐. 사람의 비슷한 말이 뭐지? 저는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럼 부급장 땡땡이 말해봐. 땡땡이가 말하기를 사람 비슷한 말은 인간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땡땡이 정말 잘했어요. 모두 박수 쳐주세요. 우리는 모두 땡땡이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사람의 비슷한 말은 인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뭔가 빼앗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처음 생각대로 인간을 적어와서 대답했으면 칭찬을 들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종일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내가 뭔가 잘못하면 야 이 인간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화면 왼편에 검정 고무신이 보이죠?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학생 대부분은 검정 고무신을 신었죠. 형편이 조금 나은 집 아이들은 흰색 고무신을 신었고요. 운동화를 신은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책가방도 없었습니다. 화면 오른편을 봐주세요. 사진처럼 남학생은 보자기에 책을 싸서 어깨를 가로질러 매고 여학생은 보자기에 책을 싸서 허리에 메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앞으로 저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시간 나는 대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학교 1학년 입학 후 얼마 안 돼서 있었던 반대말 및 비슷한 말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제가 각색해서 재미있게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고라TV입니다.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